10장은 그 관찰 학습입니다. 그 관찰 학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지 학습의 한 유형입니다. 인지 학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 전통적인 그 이론이라고 볼 때, 관찰 학습은 그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유형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퍼슨,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인 혹은 지난 시간 이제 유기체라고 오가니즘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유기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학습을 표현을 할 때는 자극, 그 다음에 유기체, 그 다음에 반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극이라는 것이 이제 환경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스판스라는 게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O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퍼슨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그게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습자가 직접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간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극을 다른 사람이나 어, 그 다른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제 그 학습을 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이 장의 이제 내용은 이 관찰 학습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절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 학습의 이제 유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 학습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면은 그이 모방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미테이션. 그래서 이제 그 모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파블로프, 그 다음에 조작적,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처벌에서 나왔듯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처럼 이제 관찰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학습의 이제 그 이론이 이제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찰 학습의 그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학습이라고 했을 때 이 관찰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오브저베이션, 관찰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관찰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그 관찰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관찰을 당하는 그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모델에 주어지는 강화 혹은 처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저베이션, 관찰이라고 하면 이거는 가장 그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회학습이라는 이제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 모델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학습이라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단이라고 이제 한 사람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모델 관찰이 대상이 되는 관찰 대상이 되는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말로 또 이제 대리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이 아니고 이제 간접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이제 그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장의 내용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장의 내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요 1장에 이제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관찰 학습의 이제 유형인데요. 유형은 이 전통적으로 그 관찰 학습은 모델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이 된다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과 결과를 포함하는 그런 관찰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관찰 학습에는 두 가지 이제 유형이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관찰 학습. 아까 사회라는 말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찰 학습이라는 것은 인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인간이 행동을 하는 그 전체를 포함해서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모델이 그걸 이제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델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그 학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비사회적 관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찰 학습은 바로 이제 그 손다이크의 연구에서 시작이 됐던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관찰 학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찰 학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관찰자가 있고 그 관찰자가 이제 모델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이제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결과가 증가되는 것은 이제 강화를 받는 경우고, 모델이 행동이 감소가 되는 것은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관찰자의 행동의 증가나 감소가 대리의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 있고요. 책에는 이제 그 가상적인 이제 실험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실험예는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상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상자에는 이제 돈 상자라고 되어 있고 돈을 갖고 튀어라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자 앞에는 얇은 문이 붙어 있고요. 그 한 여성이 이제 그 문을 왼쪽으로 밀어서 이제 밀면은 그 안에 이제 구멍이 하나 이제 보이게 되고, 이제 그 구멍 안에는 이제 그 선반 위에 이제 봉투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이제 돈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실험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여성에게 이제 그 참가해 줘서 감사하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출입문까지 안내를 해주고, 그 여성은 이제 그 봉투를 잡고는 이제 환하게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방을 나가는 그런 이제 장면을 이제 보여준다고 이제 상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실험자가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상자 앞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제 여기 책에는 이제 443페이지에 보면은 더 읽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이제 이거죠.
아마 이제 그 당신도 똑같이 이제 왼쪽으로 돈을 문을 밀고 그다음에 돈을 가져갈 이제 그 가능성이 생기겠죠. 만약 생긴다면은 이거는 모델이 행동을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가상적인 실험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워덴이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손다이커에서는 이제 이 모델의 그 강화 효과를 이제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한 30년 뒤에 워덴이 이제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대리 학습의 증거를 이제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실험이 그 이제 그 동물 실험인데 그 원숭이 실험인데 그 원숭이를 이제 그 한 방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으로 이제 그 갈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을 하는 원숭이를 이제 다른 방에 이제 넣죠. 그럼 그 원숭이가 이제 어떤 이제 강화를 받는지를 이제 관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체인이 있는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건포도를 이제 꺼내는 거를 이제 5번 이제 관찰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관찰을 한 그 원숭이의 그 47%가 이제 10초 이내에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75%가 30초 이내에 그런 행동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워덴의 실험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게 허버트와 할시의 이제 실험인데 343페이지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34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림 3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위에 요 그림은 이 실험의 이제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O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관찰자 1, 2, 3, 4.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M은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F는 이제 그 펠렛입니다. 그러니까는 F 이제 모델이 이제 그 획득을 해야 되는 음식이 놓여 있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제 관찰자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이 이제 하는 이제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앞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이 모델의 행동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떤 동물은 30분 보게 하고 어떤 동물은 이제 15번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모델이 했던 모델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그 모델은 그걸 이제 67초 그러니까 모델이 푸는 거는 거의 이제 여기는 좀 시간이 이제 다르게 나와 있는데 회전 문판을 모델인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약 62초가 걸렸다고 나오고 책하고 좀 그림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관찰한 친구들은 57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30회 관찰한 친구들은 저희 고양이들은 16초밖에 이제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는 345페이지에 그 첫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관찰학습의 고양이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침팬지 실험인데, 호프와 이제 그의 동료들이 이제 최근에 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팬지가 이제 그 포도알을 끓여 먹는 장면을 58회 이제 관찰을 시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통제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공적으로 그 포도를 이제 꺼내먹는 행동을 보지 못하는 집단이겠죠. 포도알이 이제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지만 그게 모델이 문을 열고 그 포도알을 꺼내는 장면을 이제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관찰 학습이니까 사회적이라는 것은 침팬지, 그러니까 침팬지가 침팬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팬지가 성공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회적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면은 바로 이제 그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58번 관찰을 시킨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이제 그 원숭이들이 쉽게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알을 꺼내 먹었는데 그 통제 집단은 그 포도가 떨어지는 것만 본 집단은 절반도 그 행동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제 결과를 여기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도 이제 실시를 해봤더니 그, 그 포도알 이거는 이제 포도알은 아니고 이제 스티크를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스티크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스티크를 꺼내는 그런 그 절차를 이제 시행을 시켰는데 뭐 8명 중에 6명이 그 모델을 안 보고도 이제 쉽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건 문제가 너무 쉽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른에도 이제 적용한, 그러니까 그 어른의 모델을 이제 적용한 연구가 밑에 있습니다. 톰슨과 그 다음에 러셀의 연구인데요. 그래서 그 매트 위에 장난감을 이제 애들이 손이 닿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거는 매트를 이제 당겨서 이제 그 장난감을 가져가게 하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매트를 밀면은 장난감이 이제 더 가까이 오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도로를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성인 모델이 이제 14개월에서 26개월 되는 아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그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걸 관찰했던 애들은 자기 혼자 했던 그 통제 집단이겠죠. 보지 못했던 그 모델의 행동을 보지 못했던 애들에 비해서 그 3배나 세 배나 빨랐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속도도 더 크다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3배나 컸다는 이야기, 가능성이 3배나 컸다고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그게 뭔 가능성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수행이 좋았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진 선호도에 대한 실험, 그 다음에는 또 이제 346페이지에 보면은 캔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마스톤이 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단어를 이제 신호를 주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를 이제 그 생성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해내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인간과 관련된 이제 명사를 생성해내면은 이제 칭찬을 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걸 이제 옆에 보게 하는 거죠. 관찰자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직접적인 강화를 받지 않고 그 모델이 하는 그 모델이 이제 그 강화를 받는. 이제 여기서 모델은 이제 그 녹음된 테이프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들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듣지 않고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대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칭찬을 듣는 테이프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렇게 수행이 높아지는데 뭐가 높아지냐면은 인간 명사를 생성하는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그걸 듣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접적인 학습 또 이제 그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사회적 그 관찰 학습이 나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모델이 없이 이제 사건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모델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만약 여기에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사건만 보고도 우리가 이제 그럼 사건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그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모델이 행동을 하면은 모델이 이제 그 강화를 받든지 처벌을 받든지 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 모델이 없는 경우는 그 결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실제로 이제 그 강화를 받는 것에 대한 절차는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의 결과는 우리 결과만 보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조건은 이제 그 강화 자체도 이제 대리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것만 이제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안에 저기 뭐야 모델이 없는 경우에 그냥 돈을 갖고 그냥 가는 장면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문이 열려 가지고 어떻게 문이 열리고 어떻게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그렇게 그냥 강화자가 저기 모델이 없는 경우에서 그 결과만 나타나는 조건에서도 학습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나온 경우만큼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저기 매트와 장난감과의 관계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회적인 학습이든 비사회적인 학습이든 어쨌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절에는 이제 모방이 나오는데요. 그 모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 정의가 to behavior in a way resemble the behavior of model. 모델의 행동과 유사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 자체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학습이 됐냐 안 됐냐는 사실은 조금 약간 그거하고는 이제 독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방을 했다는 것은 행동만 따라하는 거지. 그게 학습이까지 됐느냐? 그거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5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얘들이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라이언즈의 실험이 나오죠.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되는 애들에게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행위를 이제 찾아내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장난감 공룡이 이제 들어있는 병을 보여주고 그 병을 이제 깃털로 두드리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장난감 공룡을 꺼냅니다. 그러면은
기틀을 두드리는 거는 사실은 장난감 공룡을 끄집어내는데 별로 관계가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애들에게 이제 장난감 거북이에 들어있는 이제 용기를 보여주고 그 장난감을 어떻게 이제 끄집어낼 건지 이제 이제 그 시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그 실험자가 하는 그 행동대로 과연 그 행동들을 하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 보면은 그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모델의 행동을 본 학생들은 그 행동을 이제 따라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더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그 어떤 경우는 저기 굉장히 그 쓸데없는 행동까지도 모방을 하는 그런 모방을 이제 과잉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그 세부적으로 이제 그 따라하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간 영장류보다는 인간이 이제 훨씬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모방이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영장류보다는 인간이 그 훨씬 그런 모방을 이제 많이 한다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모방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메커니즘일까? 이게 이제 진화의 한 특성일까? 아니면은 그냥 그 학습을 하는 어떤 현상에 그 국한되는 것일까? 그래서 뭐 이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여기 양이 이제 그, 그 장애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보면은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간 때 펄쩍펄쩍 뛰어다녔으면은 그 장애물을 치워도 똑같이 펄쩍펄쩍 뛰어가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과연 모방이라는 게 왜 나타날까? 한 가지 가능성은 일단 그 행동들을 하고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런 행동을 모방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어떤 어떤 하나의 정보로서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불필요한 행동 자체도 그 모방을 하게 되고 그 이제 모방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과잉적인 행동 모방을 354페이지에 보면은 모방 일반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장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모방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잉적으로 따라한다든지 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관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변인들인데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과제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트 이야기 중에서 그 매트의 장난감을 끄집어 오는 것에서 매트를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 이제 조건, 그 다음에 또 관찰자가 있는 조건, 없는 조건, 그 다음에 그 관찰자는 그 모델이 있는 조건, 없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지 않는 조건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나눠서 해보면은 그, 그 과제가 쉬울 때는 그 관찰자가 있던 모델이 관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관찰자는 모델이 있는 경우와 관찰을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없는 데에 비해서 그 매트가 두 개인 경우는 이 모델이 있는 것이 그 관찰자 모델 없이 움직이는 것 그걸 이제 여기서는 유령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아까 앞에서 그 돈을 갖고 튀어라라고 하는 그 가상적인 실험도 거기에 이제 그 여인이 없는 조건에서 이제 그 저기 돈을 갖고 가는 그 행동을 하는 조건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고스트 조건에서는 베이스라인하고 이제 차이가 없는데 모델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과제가 어려울 경우는 그 모델의 영향력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이제 숙련됐느냐 하는 건데 이 숙련된 거는 사실은 그 결과가 별로 이제 불투명합니다. 전혀 이제 여기는 이제 어, 저 숙련되지 않은 모델, 그 다음에 배우고 있는 모델, 그 다음에는 이제 숙련된 모델, 뭐 별 차이는 없죠. 이게 이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뭐 기술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 숙련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상대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숙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농구를 잘하는 아주 농구 선수가 공을 던져서 골인을 하는 것은 그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이 일단 그 골대 속에 공을 넣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정확하냐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사실은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던졌을 때 이걸 넣는다는 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 농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숙련과 비숙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숙련과 비숙련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전혀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은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음악가의 음악을,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를 정말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그 여러분들이 그 바이올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숙련과 비숙련이라는 것도 관찰자하고 모델하고의 그 지식의 차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그 훌륭한 어떤 그 연주를 하더라도 그 연주가 정말 그 훌륭한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에 이제 평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에 대한 평가는 더 정확해지고 더 효과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게 뭐냐면은 이 관찰자하고 그 다음에 모델 간의 관찰자와 옵저버와 그 다음에 모델 간의 이 관계성,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관찰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지적 능력, 이게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쏙 빼고 있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모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얼마만큼 호감도를 주느냐, 능력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이제 기분이 어떠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델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 이제 실제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가상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그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델의 특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조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전이나 이런데 모델에 사실은 거기서 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광고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그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을 섭외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찰자의 특성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숙련과 비숙련 모델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찰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 특유의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죠. 종 특유의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둘기에게 그 탁구공을 그 탁구를 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학습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경우에 비해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어린 원숭이보다는 더 자란 원숭이에 비해서 어린 원숭이가 이제 그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이 이제 더 커지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의 차이도 있는데 암컷이 이제 수컷에 비해서는 훨씬 그 모방하는 특성들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것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발달 연령이 생활 연령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는 이제 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제 동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 생물학적인 특징. 그 다음에는 학습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인종적인 그러니까 그 저기 뭐예요? 그 인과학적인 변인.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체적인 변인과 정신적인 연령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된 행동의 결과. 이거는 뭐냐면은 그 모델이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모델이 이제 칭찬을 받느냐, 비난을 받느냐, 칭찬과 비난을 이제 섞어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모델이 한 공격성을 얼마만큼 따라하는지를 보니까 칭찬을 받은 경우가 가장 그 관찰 학습을 모방하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섞어서 하는 것은 그 중간이고 그 다음에 비난을 받은 경우는 이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빈도가 낮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관찰된 행동의 결과 이것도 이제 사회적 행동의 경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관찰 학습의 이제 이론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찰 학습의 이론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반주라의 그 사회 인지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학습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이론이라고 하면 이거는 경험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조작적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물론 증거도 있겠지만은 모형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잘된의 그 판단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그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이론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찬스가 모형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는 이 사람의 설명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주라의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찰자가 그 모델이 있건 없건 어쨌든 직접 그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과연 그 현상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런 관찰 학습도 조작적 학습 모형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주라의 사회인지 이론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주라의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그 이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보세요. attention, retention, reproduction, motivation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앞에 학습 이론에서는 자극,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강화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중간에 뭐가 이렇게 사이에 뭐 들어간 게 없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자극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반응이 나올 때까지 이런 게 이제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인지학습 요 이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attention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etentation이라는 개념이 있죠. attention은 뭐냐면 이거는 그 관찰자가 뭘 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관찰자 모델을 보느냐, 사건을 보느냐, 행동의 결과를 보느냐,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 학습 이론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자극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과연 어떤 게 더 이제 타당할 수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이 리텐션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라고 쓰고 있는데요. 기억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학습 이론에서는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에요. 왜? 이거 기억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생산을 한다. 누가 생산을 하느냐? 자극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관찰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 이거 누구의 동기예요? 이건 관찰자의 동기죠. 이런 것들이 다 관찰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learning 학습이 일어난다. occur 일어난다. 언제? 관찰자가 뭘 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자극을 직접 받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이 관찰자라는 것은 관찰자가 이제 간접적으로 그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어텐션 능력이 뭐냐, 리텐션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모티베이션이 얼마나 강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학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전에 전통적인 학습 이론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학습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론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찰 학습에 대한 이론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시 그 공부하기로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활용의 문제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접도록 하겠습니다.